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로봇주가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도 야, 여기서 더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더 치고 올리는, 그것도 그냥 치고 올리는 게 아니라 엄청난 슈팅으로 치고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오늘 유일 로보틱스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 올린 거 기억나세요? 세력들이 매집했는데 투자자들 엄청나게 괴롭히면서 못 보내는 종목. 근데 재료는 좋다. SK그룹과 연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했던 그 종목이 오늘 크게 오르고 있어요. 이 종목도 오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아래 거래 대금을 한번 보세요. 유일 로보틱스는 뭐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로 직행하듯이 움직임을 줬는데 거래 대금이 100억 가까이 일단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풀린 뒤에 특별히 뭐 슈팅이 나와야 또 거래가 붙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그쵸?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글자글자글하게 움직였는데 거래 대금도 오늘 종합적으로 보면 아직 종가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1,500억 정도가 돈이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시메스도 종목을 보시면 오전에 거래 대금이 180억 정도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 대금이 대략 2,500억 정도 붙는 것 같아요. 근데 클로봇이 대박이죠. 오늘 오전에 거래 대금이 이 종목 역시도 100억 가까이 발생시키고 계속적인 거래를 유발시키는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더 못 가겠다. 진짜 힘 너무 많이 썼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서 더 보내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그 찰나에 슈팅이 또 나와서 두 번이나 돈을 더 쏘게 되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조정받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지금 하나, 둘, 셋, 세 개의 롱바디 양봉, 그 다음에 네 개까지 만들어내는 경우는 시장에서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소형주들은 어쩌다가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붙는 종목은 나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 올라가는 중간중간마다 단타 물량들이 붙어요. 그럼 세력들은 이것을 떨궈내려고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수급 좋은 종목이 올라갈 듯 하다가 다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털면서 한 방에 못 보내는 그림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크게 올려버리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클로봇과 그리고 시메스 종목에 대한 공략 방법을 한번 전략을 구성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뭐 공략 방법이라고 해봐야 뭐 별거 없어요. 그래봐야 지지선을 긋고 매물대를 분석해서 어디쯤에서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올 것인가를 보는 게 전부죠. 자, 먼저 클로봇이 여기도 돈이 많이 들어왔지만 여긴 또 보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혼란스러운 가운데 보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수급이 들어온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관성 있게 상승하는 수급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준을 여기로 잡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올라가다가 어디까지만 내려왔어요? 자, 여기 부근까지만 내려왔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18,000원이라고 할게요. 18,000원 부근까지 내려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오전에 이 수급이 나오지 않고 18,000원을 찍었다면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지나쳐 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18,000원에 선을 그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 오늘은 어디서 반등이 나왔습니까? 오늘은 여기를 이렇게 찍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반등 자리가 19,000원이라고 해볼게요. 19,000원이 의미가 있냐를 봤을 때 19,000원의 어제 흐름을 보면 19,000원 부근에서 거래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000원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고 그 종가를 지켜주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19,000원에서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19,000원이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아까 18,000원짜리는 확인을 안 했네요. 18,000원짜리는 1분봉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1분봉상으로 18,000원을 돌파할 때 돈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보합을 줬다가 1분봉상으로 18,000원을 뚫으면서 바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18,000원에서 뭔가 특별한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죠. 엄청 의미 부여할 수 없지만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18,000원까지 내려오려면 지금 가격 기준으로 아직 종가가 형성된 건 아니지만 지금 가격 기준으로 한 7% 정도 더 조정이 돼야 돼요. 지금 클로봇 같은 경우는 연속으로 상한가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고점까지 88% 올랐습니다. 그 시가총액이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거래대금도 꽤 무거운 종목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단번에 88%를 올랐기 때문에 수급이 받쳐줘서 너무 큰 폭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폭락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예전에도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클로봇이랑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클로봇이 더 빠르고 더 변동성이 강한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수급의 성격은 약간 비슷합니다.
이 종목도 두산 로보틱스도 이것도 호가가 빵빵했던 종목인데 마이너스 17%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음봉이 2개 정도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럼 고점에서부터 1차적으로 19,000원까지 13%가 빠지는 거고 2차적으로는 한 18%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두산 로보틱스랑 비슷한 폭으로 빠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뭐 적절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로봇 전체적인 수급이 또 두산 로보틱스가 올랐던 때와는 좀 다르거든요. 전체적인 섹터 호재를 받아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선을 그어놓고 대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디까지나 확률입니다. 자, 그 다음 CMS. CMS는 클로봇의 후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CMS가 이전부터 제가 계속 멤버십 쪽에다가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의 수급도 지금 심상치 않긴 했거든요. 왜냐면 쥐뿔 오른 것도 없는데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을 그냥 한 방에 찍어버려요. 그러면 그때 당시 생각을 한 거죠. 야, 이 종목이 수급을 하루 종일 발생시키면 거래대금이 더 많이 발생하겠다. 그러니까 대장주의 기질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추세를 받아서 오르는 중이고 비빌 때가 사실 없습니다. 비빌 때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지선을 받을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면 그걸 찾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쵸? 조금 전에 봤던 클로봇이랑 좀 다르죠. 반짝반짝 수급을 한 번씩만 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얘는 수급을 제대로 발생시킨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자, 어디를 좀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 그냥 일단 먼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일봉의 이 상태를 봤을 때는요. 지금 굉장히 이틀 만에 급하게 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방어를 해준다면 5일선을 밟을 가능성이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급하게 가는 건 좀 조정이 때로는 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갭을 띄우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조정이 깊을 때가 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갭을 띄우는 게 꼭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가는 게 좋은 건데 갭을 띄우면 시초에 물량이 너무 많이 붙어요. 갭을 상승시켰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여기 매물이 이렇게 구멍이 뚫렸다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는 매물이 비어있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좀 깊은 이건 악재를 받은 거지만 조정이 좀 깊은 이런 상태가 때로는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라면 CMS 같은 종목은 더 보수적으로 좀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은 일봉 상태로 봤을 때는 전 고점 37,4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분봉으로 37,400원 또 그어봐요. 자, 여기군요. 여기. 그렇다면 여기 라인과 전고점 라인이 비슷한 걸 보니까 여기에 뭔가 변곡점이 발생을 했고 이 라인이 그러니까 37,450원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쪽 라인이 대략적인 지지선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일봉 상태로 봤을 때도 갭을 띄운 종목들은 보통 이제 투매가 나올 때가 많이 있고 지금 보시면 얘도 거래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방어할 수 있는 라인이 좀 많아지는데 거래가 중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쉽게 설명해서 자, 클로봇 같은 경우는 거래가 중간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그러니까 여기도 매물대 역할을 방어 라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난 계속 갖고 있겠어. 그래서 여기가 매물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종목이 떨어진다 해도 여러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또 떨어진다 해도 반등이 나오고 하면서 쉽게 잘 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게 그런 부분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CMS는 그런 모습은 사실 없죠. 그런 모습은 없고 그냥 한 방에 튀어 올라서 어떻게 보면 여기 매물대가 호가가 비어있는 누군가 방어해 줄 수 있는 라인이 없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급락이 잘 나올 수도 있다는 게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겠죠. CMS가 크게 밀릴 수도 있겠다. 요 정도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로봇 종목은 사실 지금 며칠 동안 좋았지만 조정을 전 받을 거라고 봐요. 계속 올랐으면 좋겠죠. 모든 종목이 다 계속 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들어온다 싶으면 또 세력들이 밀어내고 그런 반복적인 형태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올라가면 어쩔 수 없지만 내려오면 그 내려오는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이런 기준으로 좀 공부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좀 분석을 해서 잡아볼 수 있다. 그렇게 예시를 한번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 기준점이 생기잖아요. 그냥 막 사는 것보다 내가 어느 정도에서 좀 차분하게 사겠다. 뭐 지금 당장 오를 것 같아서 야, 이거 내가 지금 못 사면 이거 올라가면 어떡하나 이런 급한 마음이 생기면 또 매수를 누르게 되고 근데 진짜 또 하필 그랬는데 재수없게 내 계좌가 감시당하는 것 마냥 하락하게 되면 또 멘탈 터지는 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어쨌든 로봇 섹터는 한 방에 죽을 섹터가 아니에요. 지금 수급 보니까 클로봇 대표적으로 보니까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진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진짜 이런 수급은
안 들어옵니다. 잘. 근데 참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환율 폭등하고 지금 관세다 뭐다 지금 압박을 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6개월 동안 수급이 들어왔던 것 중에 가장 좋은 수급이 오늘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골 때리는 거죠. 그렇죠? 가장 심리적으로 압박받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수급과 상승의 종목이 나오고 있다. 진짜 이건 개인 투자자들을 완전 농락하고 갖고 노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진짜로. 자, 그 외에 종목도 많죠. 로봇 종목. 하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대표 종목을 분석해야 이제 다른 종목들도 그 흐름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